안녕하세요. 같은 하루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익숙한 오늘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시간.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유령을 마주치면 그 유령을 향해 곧장 걸어가라. 그러면 유령은 사라질 것이다. 영국 작가 앨런 와츠의 말인데요. 이 말은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 실체 없는 걱정거리 역시 직면하고 파고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은 조금은 직관에 어긋나는 한 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입니다. 잘 별을 둘 거야. 동그랗게 맞추세요. 아직은 서로 못 적어도 돼. 여럿이면 혼자 말도 곧 함성이 될 테니까 Make sing along. Forget tomorrow. Bring this sing along. Whenever solo. Baby I can sing along. 멍하니 스크롤을 넘길 동안 야금야금 도둑 맞던 시간. Funky special but no rushing. 빽빽한 삶의 빈틈을 줘. 다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자기 전 푹하고 떠올린 상상 이제 현실로 옮겨 why not. 미라클 모닝은 초저녁에 와. 행복까진 아니어도 기분은 좀 낼래. oh, oh, oh. 단지 오늘을 위해 Make sing along. Forget tomorrow. Bring this sing along. Whenever solo. Now I can sing along. Look, look. 그림빛 조명 full moon. 소원을 머금고 들숨 운을 떼면 노랫말을 붙여줄게 to you. To all of us 춤출 자신이 생겨.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날 Make sing along. Make sing along. Forget tomorrow. Bring this sing along. Whenever solo. 네,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도경수 디오의 Sing Along.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요, 작은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박명수였나요? 한 연예인이 늦었다는 걸 알게 된 때가 정말 늦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작이라는 스타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프린스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말합니다. 존 프린스는 세계 최대 포커 대회인 WSOP 메인 이벤트에 출전할 만큼 정상급 선수이지만요. 시합이 끝난 후 그 승리 후 몰려오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살 위기 상담봉사 단체를 찾아가서 활동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삶 속에서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 프린스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탈출구는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존 프린스가 시작이 준비를 이긴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통해 프린스는 준비가 되기까지를 기다리는 태도는 변화를 늦추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습관을 더욱 굳어지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준비가 되기도 전에 시작하는 조금은 직관에 어긋나는 그 한 걸음을 내딜 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제일 이 인상적이었던 좀 비유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불은 켜고 싶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서 하는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불을 켤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몇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 그 도구는 완성해내겠죠. 하지만 잠깐 그 몇 걸음만 걸었다면 금방 끝났을 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프닝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구 유령과 마주치면 그 유령을 향해 곧장 걸어가라. 그러면 유령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앨런 와츠의 말을 통해 작가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익히고 싶다면 먼저 빨리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실수를 전염병처럼 피해 다녀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익숙한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전에는 늘 90에서 100% 이상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원하는 목표를 향해 좀 지원을 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준비가 좀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상태여도 내가 합격권에 있진 않더라도 늘 지원서를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와 이거 스스로 봐도 너무 못한다 싶을 정도여도요.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금씩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노력을 할 때는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족함만 보이지 저조차도 나 되게 못한다. 이 영상으로는 전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그치만 나중에 봤을 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에 미래의 나에게 굉장한 큰 응원과 어떤 배움 그리고 나도 모르는 발전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회가 언제 올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색하더라도 부족한 한 걸음을 늘 내딛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시죠.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답장이 너무 빨라 일하느라 바쁘다며 거짓말이었나 나 몇 분 쉬고 보내야 해 또 답장이 너무 안 와 이러면 복잡해져 난 친구들에게 SOS 이거 무슨 상황이야 집에 갔다 뜬금없이 내 생각이 났다고 하는 넌 아직 할 일 아니란 듯이 내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oh no 별일 없다더니 이제와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의미야 우린 하루를 묻고 밤이 되면은 수고했다고 또 우린 핑계를 대도 결국에는 보고 싶다 말해 뭘 더 확인해야 해 자꾸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야 대체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 아주 늦은 밤 달이 예쁘다고 사진을 툭 보내놓고 사라지는 너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니 날 또 어지럽게 해 집에 갔다 뜬금없이 난 네 생각이 나고 별일 아니란 듯이 또 침착하려 해도 어떻게 그런 게 맘대로 되니 답이 안 나와 우린 하루를 묻고 밤이 되면은 수고했다고 또 우린 핑계를 대도 결국에는 보고 싶다 말해 뭘
더 확인해야 해 자꾸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야 대체 무슨 의미 뻔하잖아 다 알잖아 좋아하잖아 좀 돌아간다 해도 괜찮아 언젠간 우리 닿을 거야 우린 하루를 묻고 밤이 되면은 수고했다고 또 우린 핑계를 대도 결국에는 보고 싶다 말해 뭘 더 확인해야 해 자꾸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야 대체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무슨 의미 네, 신나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한 피아니스트 출신 교수에게요, 한 학생이 이 곡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스마트폰을 내밀며 물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이 단 41초로 압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악장별 클라이맥스만 발췌해 짜집기한 쇼폼을 마주하자 여러 생각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학생한테 되물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곡 전체를 온전히 듣고 싶진 않았니? 라고 물으니까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좋은 부분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하네요. 클래식 음악은 대체로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브람스의 협주곡만 해도 50분 안팎에 달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음악적 주제들은 제시되고 발전하며 다시 돌아오는데요. 여러 악장은 서로 대비와 균형을 이룹니다. 처음 접할 땐 선율이나 분위기가 먼저 뒤에 들어오는데 하지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주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긴장과 이완이 어느 시점에 형성되는지 등등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짧은 감상으로는 그 진가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명곡의 힘은 단순히 귀를 사로잡는 그 자극이 아니라 곱씹을 때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구조와 서사, 그 안에 깃든 다층적 생명력에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늘날의 청취 환경은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리즘과 쇼폼 시대에 음악은 손끝의 터치 하나로 쉽게 넘기고 바꾸는 인스턴트 소비재로 변모됐다고 하네요. 전주가 길거나 전개가 느슨하면 가차없이 스킵당하긴 일쑤고요. 시작부터 강렬한 청각적 인상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그 훅 치고 들어오는 그 후렴구는 도입구까지 앞당겨져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유기적인 흐름과 깊이보다는 파편화된 그 자극이 어느새 우리의 음악의 미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쇼폼은 때로는 정크푸드와 같다고 말하셨는데요. 브람스 협주곡의 클라이맥스만 골라서 이어붙였던 그 41초는요. 당장의 허기는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극적인 단편에 길들여질수록 유장한 서사와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할 그 음악적인 기초 체력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학생이 내민 쇼법처럼 짜집기한 절정에 현혹되다 보면 결국엔 음악 전체의 사유와 감동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41초는 감상의 종착지가 아니라 온전한 작품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찰나의 매혹을 넘어서 50분의 거대한 우주와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상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요. 교수님께서 스마트폰을 학생에게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쇼폼으로 문을 열었으니 이제는 온전한 우주를 만날 차례야. 여러분은 지나치다가 SNS에서 창을 내리다가 41초 되게 인상 깊었던 확 뭔가 땡기는 음악을 들으신 후에 그 원곡을 다시 찾아보시나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번 만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또 스크롤을 엄청 내릴 거잖아요.
내리는 와중에 만난 음악은 혹시 땡기는 게 있다면 온전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신나는 노래 듣고 또 만나시죠. 시간을 돌려줘 우리 그때 그대로 아름다웠던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줘 함께 했었던 그 순간에 너만 지워진 채로 나만 들린 그림찰기처럼 남아있는데 It's been 3 years my baby 난 너가 없는 동안만인 걸 랜데 넌 아직까지 나의 하루에 남네 이 정도 시간이 미쳐질 법도 한데 너가 없어진 하루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게 지나만 가다 또 다시 또 You're back in my life 언제쯤 you gon' step away 널 다시 보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그 자리에 I'm gonna stay 너가 없어졌다고 덩그러니 계속 혼자 남아있는데 시간을 돌려줘 우리 그때 그대로 아름다웠던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줘 함께 했었던 그 순간에 너만 지워진 채로 나만 들린 그림찰기처럼 남아있는데 너의 기억 속 어딘가에 너와 같이 있었던 장면 내도 혼자인걸 나 혼자서만 I've been waiting for 다른 것들은 빨리만 지나가는데도 왜 너 하나만 내 옆에 계속 남아있어 다시 넌 back in my life 언제쯤 you gon' step away 널 다시 보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그 자리에 I'm gonna stay 너가 없어졌다고 덩그러니 계속 혼자 남아있는데 시간을 돌려줘 우리 그때 그대로 아름다웠던 하나의 장면으로 남아줘 함께 했었던 그 순간에 너만 지워진 채로 나만 들린 그림찰기처럼 And I'm still waiting for you 난 너가 떠났던 그곳에서 Dash waiting for you 난 너가 떠났던 그곳에서 들린 그림찰기처럼 제하의 틀린 그림 찾기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들은 노래인데 오는데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도 좋았고 그냥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달까? 그래서 함께 듣고 싶어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하의 틀린 그림 찾기 좋으셨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되게 흥미로운 음주법 하나를 배워왔거든요. 여러분 얼룩말 줄무늬 음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술자리에서 알코올 음료랑요 무알코올 음료를 각자 한 잔씩 번갈아 마시는 음주법이래요. 웃긴 거는 전문가들도 과음 방지랑 숙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요새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방법도 단순한데요. 술 한 잔을 마신 뒤에 물이나 청량 음료 같은 무알콜 음료 한 잔을 마시고요. 그 다음 다시 술잔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빠르게 들이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서 취기랑 숙취 위험도가 급속하게 높아진다고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알코올이랑 무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마시면 전체 음주 속도가 느려지고 특정 시점에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춰줘서 전체 음주량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수분 보충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요. 알코올이 이제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탈수랑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그 사이사이에 마셔주면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 어지러움, 두통, 이 과음을 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수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탄산 음료는 오히려 알코올 흡수를 더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산 거품이 위 내부 압력을 높일 경우 알코올을 소장으로 빠르게 밀어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얼룩말 줄무늬 음주법은 전반적인 음주량을 줄여서 숙취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수 높은 술을 계속 마시면요. 얼룩말 줄무늬도 온통 색이 바래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의 경우는요. 지난해 기준으로 성인의 34%가 이미 이 방법을 시도해 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해요. 유럽, 영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음주량을 조절하려는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K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를 보면 요새는 술을 좀 덜 먹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술값도 점점 오르고 술자리 한 번 가면 나오는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까 자취방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배달 음식 하나 시켜서 이제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함께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한강공원 같은 공간에 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점차 저녁 회식의 빈도가 줄거나 참여도가 낮아서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봐서도 음주 문화가 확실히 전에 비해 우리나라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든 과한 것보단 기분 좋은 한 잔이 더 즐겁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얼룩말 줄무늬 음주법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듣고 만나시죠. 기억나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강 에서 널 기다릴게. 한강 에서 오늘을 기억할게. 한강에서 한강에 너는 볼킴창한 물길처럼 갈리지만 굳이 티 안 낼게. 어차피 지금 네 목소리 밖에는 난 안 들리니까. 잠시 보라자만이 더 좋지만 잠이 많은 내 침실에서 가까우니까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좋다는데 뭐 어찌합니까.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이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널 기다리는 하루 그리움으로 물드니까
난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강 후에서 언제까지나 널 기다릴게 한강 후에서 어제 아니 오늘을 기억할게 알람 오는 소리에 나 wake up 비가 오고 난 후 날이 개 있어 어제 골라놓은 옷을 dress up 그냥 단정해 잘 몰라 메이커는 지금 서둘러 너를 데리러 좋아한다면 노란해질려 되어주고 싶어 멋진 연인 but I can't stop being so damn nerdy yeah. 지난주같이 둘이서 본 드라마 속 주인공 yeah. 처럼 뜨겁고 불이 올라 타오르는 그런 love 보여주고 싶어 but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어쩜 real man 때론 원할 텐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이런 날 보며 행복한 나를 알잖아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It's not nerdy boy It's you just sweet babe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너라서 나는 행복해 yeah. Okay. 그래 너도 비교될 거 알아 친구의 남자친구 덩치도 좋아 등에 더워 피고 그런 사진에 좋아요 누른 널 보면 나는 또 내 어깨를 못 피고 yeah.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너를 끌어안은 적도 머리 하얘질 정도로 키스하는 법도 I don't really know baby I've been feeling like a huge nerd lately 이런 내 멋없는 모습에 너는 왜 그렇게 날 보며 웃는지 환하게 I wish I really could change for the better 어쩌면 너의 매일은 한심한 나를 향한 배려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멋진 real man 때론 원할 텐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이런 날 보며 행복한 나를 알잖아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erd for you too It's not nerdy boy It's you just sweet babe Okay,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너라서 나는 행복해 I'm a nice guy, yeah. I hate being a nice guy, yeah. 이해 못해, 이제 wake up. 잠을 설쳐, 요즘 매일 밤. I've been losing sleep for you, yeah. My feelings are free for you. 하지 않길 바라본 후회만. 우린 특별하거든, you and I. 네, 다음 코너입니다. 역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 건데요. 한 동료 교사 연수에서 어떤 분이 좀 엉뚱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연수를 완벽하게 망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역브레인스토밍인데요. 잠시 당황하던 선생님들이 되게 처음에는 당황을 하시다가 눈빛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답변에는 대놓고 휴대폰만 봐요. 수시로 화장실에 들락거려요. 멍하니 딴 생각해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되게 귀여운 답변이 터져 나왔는데요. 객석에선 폭소가 터지고 바로 경직됐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활기차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법을 고민하는 게 바로 역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더 나은 결과를 정답을 찾느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창의성이 억눌리게 되는 건데요. 정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점을 180도 뒤집어 보면 은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정답보다 오답을 찾을 때 더 예민해질까요?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민감한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고 해요. 좋은 것을 찾는 능력보다는 나쁜 것을 감지하는 그 위험 감지 본능이 훨씬 더 민감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본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망쳐도 된다는 그런 허용적 환경이 있으면은 그때는 방어 기제가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고요. 우린 대부분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상황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잘해야 한다는 이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망쳐도 된다라는 새로운 환경이 세팅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좀 안전하다는 그 방어 기제가 좀 풀리는 거죠. 역프레이밍 스토밍이 바로 이렇게 예리한 우리의 생존 본능과 안전한 심리 상태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억눌려 있었던 우리의 아이디어를 폭발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현장에서 아까 그 선생님들이 대답하신 항목들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 어쩌면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막 대놓고 핸드폰 보기, 화장실 가기, 딴 생각하기, 대답하지 않기. 기본적으로 뭔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는데 이를 뒤집었을 때 곧바로 오늘은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과정이 수업이나 양육에도 되게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졸게 만드는 법이 뭘까? 혹은 아이들이 엄마 말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법은 이런 질문들에 나오는 답을 반대로 180도 뒤집어 버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멈춰야 할 행동이자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아무래도 완벽한 대답을 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있었다 보니까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역설적으로 선명하게 더 드러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면요. 학생들은 정답에 어쨌든 한정된 우리가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답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비판적 사고력이 마음껏 발휘가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때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직접 깨닫게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에 짓눌려서 정체리기를 겪고 있으면은 잠시 그 정답 찾기를 멈추고 상황을 망치는 상상을 해보는 게 때로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뒤집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이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가진 그 익숙한 풍경을 한번 거꾸로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우리는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완벽한 대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보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거고 그 작은 용기를 내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이 행동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어려울지언정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You're my ex, even though we're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안 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I gotta make more money 일에 미친 건 분명하지 놀라 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누구 때문일까 이건 내가 범인이 분명하지 내일 오후에는 공연해 새벽엔 작업하고 내일 모레 오늘 plane 생각했던 것들 다 계획대로 됐지 근데 너 하나가 빠진 상태야 어떡해 뭐 어떡해 나 어른이야 걷더니 너 하나 빠져 삐걱대거나 바닥에 앉아 울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나쁜 놈이라서 어차피 우리 있었던 일들마저 다 노래로 쓰니까 내 걱정이지 쓸데없는 짓 또 노래만 들고 큰 돈을 벌었지 내가 살 다음 차 이름도 알지만 더 이상 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You're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You're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기억나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서울쯤 런던 to Paris 다시 왔을 때는 too many cameras with me She shoot it on me 돈 없어 너 lead I ain't playing girl 누굴 사랑한다는 건 내게 죄인 걸 우리 보냈던 시간들 너무 좋았지만 거기도 이뻤지만 이제 너나 나나 앞을 보일 때인 것 같아 너가 사준 구두굽처럼 다른 것 같아 사랑이 말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너의 말은 말 한마디 못해 나중에 우리 어른이들 얘기해볼래 그때 고마웠다고 여전히 미웠다고 그 까칠한 성격은 여전하고 지금 다시 너가 보고 싶지만 더 이상 난 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You're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You're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My ex, even no friends yeah. 친구만도 못한 우리 둘의 사이 두 번은 와볼지도 몰라 웃자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무뎌진 마음에서 참고 사는 건 일상 따져가는 건 일상 뭐래도 안 될 것 같은 맘이 겁나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따질 게 뭐 있다고 1년에 몇 번 있다고 찾아오는 거짓말엔 속지 않아 다시는 100번을 넘겨 오 괜찮아지는가 싶다 그 다음은 쉴 새 없이 몰아쳐 모든 건 평소보다 무거워 어디든 발 닿는 대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걸어 Don't stop 방해하는 건다 다 던져버리랬어 Maybe I can change 안 될 건 없대 더 해봐야지 뭐 난게 아냐 Maybe I can change 안 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뭐 내일 있잖아 Yeah lady 있어 남들의 시선과 불편한 미소에도 난 버티려 했어 누군가 SOS 신호를 들을 때까지 뛰어내 심장 이대로 멈추긴 싫으니까
남들 기준엔 피곤한 상태 근데 난 아냐 보아상태 또다시 열정 불태울 때 안 된다면 손댄 친구들에게 말하네 그 선택은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갈게 박차고 나간 문이 차이를 벌렸네 산다고 말하고 결국 타고 있지 vroom 억짜리 차를 사도 사지 의심을 그럼 난 또 바꿀 수밖에 박차고 다시 나는 갈게 Maybe I can change 안 될 건 없대 더 해봐야지 뭐 그런 게 아니야 Maybe I can change 안 되면 어때 yeah. Don't stop 방해하는 건다 Maybe I can change 안 될 건 없대 더 해봐야지 뭐 그런 게 아니야 Maybe I can change 안 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뭐 내일 있잖아 네, 오늘은 중국 관련한 내용으로 여제 황제가 없는 이유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광종 중국 인문경영연구소장 이 전문가분께서 기고하신 글인데 평소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던 내용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꿇어앉은 여인, 여자녀가 아들 자자를 바라보는 모습에 글자가 있다. 좋다, 좋아하다라는 색임의 글자 조일호다. 초기 꼴부터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자색의 여성은 남성에 견저 지위가 낮았다. 그로써 굳어진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념은 위글자 조일호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여성의 여가 부소로 등장하는 글자는 되게 불길한 경향이 있는데 사악한 관료를 일컫는 간신의 간이 우선 그렇다. 간악, 간사 등의 조어가 또 있고 중국 역사 속 무특천 외에 여성 황제가 달리 없었고 현재 중국 또한 가부장시의 권력 구조에 집착하는 점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일호자를 바라볼 땐 그냥 어렸을 적부터 한자로 그렇게 적으니까 하고 사용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의 접근의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런 해석의 방향이 나의 생각과 불일치를 떠나서 누군가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장께서는 조일호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글자 호를 비즈니스에서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인들도 물론 하오라고 하면서 긍정을 표시할 때가 많지만 대개는 일단 두고 보자라는 뜻이다.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섣불리 오케이로 받아들이다가 큰 코 다친 한국인이 퍽 많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글을 읽고서 저는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있었지 않나. 모든 중국인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말하기엔 때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이 말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일본인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가르쳐서 가끔 이제 혼내 또는 다테마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상대방한테 드러내는 마음인 다테마에와 속마음인 혼내가 별개로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인은 화끈하고 직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일단 한번 그 속마음을 털어 넣으면은 술 한잔 하면은 금방 털어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작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 중국인의 특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겉은 당연히 투정 부릴 수 없으니까 좋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은 하는 건 기본 베이스고, 사실 겉과 속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고 모순이 존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변만 빙빙 도는 거, 애매하게 언급만 반복하는 경향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족조차도 너무나 다 다른 개개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랑 생각을 100%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막상 까봤는데 거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도 조심하고 그 경계를 잘 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고요. 모르면은 저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봐도 진실된 답변이나 말이 아니더라도 지레짐작으로 그냥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감정에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노력이 쌓이면 서로의 본 마음을 털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글을 읽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이 되게 한자를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겐 되게 인상 깊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줘 모든 순간 저 별들과 그 햇살이 우리가 만든 찬란한 기적 속에서 힘든 날과 좋은 날에 눈 감으면 펼쳐지는 나의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곳 너라는 우주 속에서 마지막이 아닌 안녕 왜 떠나가는 모습은 나 아름다운 걸까 슬프게 저기 노을도 지기 전에 활짝 핀 꽃도 잊혀지기 싫다고요 라고 말하듯이 허무하고 아름답다 이별들의 뒷모습은 기억해줘 모든 순간 저 별들과 그 햇살이 우리가 만든 찬란한 기적 속에서 힘든 날과 좋은 날에 눈 감으면 펼쳐지는 나의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곳 너라는 우주 속에서 마지막이 아닌 안녕 세상은 날 가끔은 웃고 자주 울게 해 소중한 건 그렇게 더 빛나는 거야 다 기억할게 모든 순간 저 별들과 그 햇살이 시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 기름 지어두지 않고 어딘가에 적지 않는 기나긴 얘긴 이대로 흘러가 너라는 바람이 불면 모든 게 여기에 있어 변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별이 되어가 네, 마지막 코너 문장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어제의 나와 경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완주가 가능하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 과정의 출발점에는요, 우리는 보통 종종 조급함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급함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일 수 있죠. 실제로 그 조급함이라는 감정 덕분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조급함이 비교와 만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방향이 흐려지고 자신감은 또 사라지고요.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반면에 그 조급함이 어제의 나를 향할 때는 성장의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까 다음 주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든 한 주만의 나만의 트랙을 무사히 완주하길 응원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18번째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언어로 듣는 하루의 김규리였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기뻐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왜 이리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의 기운은 오는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온 세상이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진짜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뭐가 너인지 알 수